발음에 대한 규정이지. 그래서 야, 예, 여 이런 것들 나오는데 얘네들을 이중 모음으로 발음을 한대요. 이중 모음으로. 근데 밑에 보면 다만이 나와 있어.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저처는 단모음으로 발음을 한다고 되어 있지. 그래서 요거는 발음을 했을 때 원래 가지어라고 발음을 하면 가저라고 해야 되지만 여를 어로 바꿔서 단모음으로 바꿔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세부 구조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해만 하면 돼.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있을 거야. 용언의 활용형, 그지? 이것도 단어 파트에서 나와요. 2강에서 나오는 2강에서. 이거 나오면 다시 한번 그때 봐주시면 되고. 다만 2번 조항 보면 예례 이외의 예니까 예와 례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이거야. 그런데 예와 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발음해도 된다 이거야. 예로도 발음해도 되고 아니면 내로도 발음해도 되고 뭐 이런 식이야. 이 말을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 오케이? 요런 거. 넘어갑시다. 예시 읽어보시고. 그리고 34페이지 다만 3번 조항.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을 한다. 예시를 한번 봅시다. 닐리리가 있어. 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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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리리가 이렇게 있을 때 얘 발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 닐리라고 되어 있네? 닐리리. 이렇게. 얘가 지금 바뀐 건데 의잖아, 의. 근데 얘를 이로도 발음을 한대. 이거 이로 발음을 한대. 그러니까 의로 발음을 하지 않고 얘를 이로 바꿔서 발음한다라는 얘기지. 근데 자음이 첫 소리니까 첫 소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 지금 글자가 총 3글자가 있는데 첫 소리니까 여기 첫 번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초성 얘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지금 니은은 자음이잖아. 그러니까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만약에 얘는 어떨까? 이런 경우. 얘는 자음이 첫 소리가 아니잖아. 그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면 돼요. 자음의 첫 소리가 뭐고, 그리고 그거를 이로 발음을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만 발음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걸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만 4번 조항을 보면은 3번이랑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3번은 뭐뭐로 발음한다라고 딱 못 박아 놓은 규정인데 4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애로 발음함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발음함도 허용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둘 다 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의 같은 경우는 애로 발음해도 되고 의로 발음해도 되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협의, 주의, 그리고 강의에 이런 것들 보면은 주의도 주의라고 이중모음으로 발음해도 되고 주의라고 단모음으로 발음해도 되고 둘 다 오케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의도 마찬가지죠. 우리 의와 우리 애 둘 다 괜찮다. 얘는 발음함도 허용한다 그랬으니까 둘 다 인정되는 복수 허용 규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까지. 나머지 음의 길이는 내가 봤을 때 크게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되고 외울 내용들은 사실 없어요. 없고 내신에 나왔을 때만 외우시면 된다. 이거 음의 길이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앞에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음의 길이 옆에다 적어놔요. 비분절음은. 알겠죠? 비분절음문에 대한 규정이야. 그리고 4번 이제 받침의 발음 보면 되는데 받침의 발음. 자, 파랑 봅시다. 35페이지에 받침 발음 파랑. 받침 소리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은, 미음, 비읍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지금 이응이 빠져있네, 그지? 이응까지 넣어줍시다. 이거 보면 떠올라야 되는 개념 있죠? 앞에서 우리 배웠던 음운 변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음끝에 대한 규정. 구황도 마찬가지. 키역, 쌍기역, 뭐 시옷, 쌍시옷 이런 것들 전부 다 각각 대표음으로 발음한다. 대표음이라는 거는 쌍기역이든 키역이든 간에 둘 다 발음하면 결국은 기역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부역, 키역이지만 발음하면은 기역이 되고 아까 나왔던 박 이런 것들도 발음하면
각이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 키읔과 쌍기역을 대표하는 음이 기역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게 대표음의 뜻은 그런 뜻이야. 음절의 교소리 위치. 일단 시팡 볼게요. 시팡. 시팡은 이거 보면 떠올라야 되는 개념 또 있어야 돼요. 음운 변동에서. 자음군 단순화예요. 그죠? 시팡 보면 자음군 단순화에 대한 규정입니다. 각각 하나의 자음을 탈락시켜서 발음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고, 시팡의 다만 밑에 조항 볼게. 밥은 자음 앞에서는 밥으로 발음하고 넓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너브로 발음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발음 많이 헷갈리는 경우거든. 얘는 그냥 상식으로 좀 알아두자. 그리고 문제 내신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발다 아니에요. 발다. 발다라고 발음하는 사람 되게 많어. 밥다야 밥다. 낙엽을 밥다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낙엽을 발다 이렇게 발음하지 많이 하지 실제로. 틀린 발음이에요. 틀린 발음이고 밥다가 맞는 표준 발음입니다. 그리고 넓다 같은 경우는 원래는 넓다라고 발음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넓다가 아니고 원래는 넓다라고 발음을 해. 이게 맞아. 그런데 지금 얘는 예외 규정으로 널쭉하다가 아니라 넙죽하다라고 발음을 하라는 얘기고, 또 널뚱글다가 아니고 넙뚱글다로 발음하라는 얘기예요. 둘 중에 어떤 걸 탈락시키고 어떤 걸 살릴지 거기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발음할 때. 나중에 좀 아는 척하고 그래. 친구들 야, 나 눈 밟자 이러면은 뭘 밟긴 뭘 밟아. 밥다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주 유식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제11항도 역시나 자음군 단순화에 대한 규정입니다. 되겠죠? 얘도 자음군 단순화. 그리고 밑에 다만, 11항의 다만 조항 볼게. 용언의 어간 발음. 용언의 어간, 이것도 단어에서 나오는 거야.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그렇다고 하고,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이것도 많이 틀리지. 맑게, 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랑 자주 헷갈리는 게 뭐냐면,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얘네들이랑 자, 이거 발음하면 맑고죠. 근데 얘는 발음하면 막다야. 다르지. 똑같은 맑인데 얘는 리을을 살려서 발음하는 게 맞고, 얘는 이런 경우에는 기역을 살려서 발음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맑고 막다로 많이 외워. 그래서 얘는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그랬으니까 맑게 보면 보면은 기역이 있지. 여기 기역. 기역 앞이면은 얘야. 얘가 기역 앞이야. 앞뒤는 얘가 뒤고 얘가 앞이에요. 그래서 얘 앞이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리을로 발음을 한다라는 얘기. 근데 얘는 지금 기역 앞이 아니지. 디귿 앞이잖아. 그러니까 리을이 아닌 기역으로 발음을 하는 경우예요. 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되는 거야. 오케이. 다음 36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음의 동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음운 변동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17항 봅시다. 17항. 17항 보면 떠올라야 되는 개념이 있어. 포인트는 디귿, 티읕이 이를 만난다는 거. 그래서 지읒으로 바뀐다는 거 뭐였어요? 구개음화죠. 그죠? 구개음화. 구개음화에 대한 규정입니다. 발음해보면은 다 알 수 있을 거야. 고지 듣다, 구지, 미다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받치, 배울치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18항도 앞에 썼던 개념 한번 연결지어 봅시다.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하는 경우 비음화죠. 그죠? 비음화. 여기 보면 기역 괄호하고 쌍기역, 키읔, 기역, 시옷, 리을 이렇게 막 적혀 있을 거야. 그지? 그건 뭔 얘기냐? 키읔이든 쌍기역이든 기역, 시옷이든 리을, 기역이든 다 발음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기역으로 발음된다는 얘기야.
뭐에 의해서? 앞에 쌍기역과 키읔은 결국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기역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기역이 되는 거지. 그리고 기역시옷과 리을 기역도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발음하면 결국에는 기역으로 바뀌어. 탈락하고. 그래서 얘도 발음하게 되면은 결국은 기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괄호를 묶어 놓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 의미야. 그래서 비음화에 대한 규정, 먹는, 깎는, 키읔만 예시 쭉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고 19항도 역시나 비음화에 대한 경우죠. 19항. 예시 보면 담력, 침략 이런 것들도. 근데 얘는 좀 다른 경우가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 경우지.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비음화를 내가 아까 전에 넓게 정의해가지고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되는 거라고 내가 말했었죠. 그죠? 리을도 비음이 아니잖아. 얘는 유음이잖아. 근데 얘도 니은을 만나서 니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음화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비음화는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기역, 디귿, 비음, 공돈봄 그 경우와 그 다음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도 있는 거지. 이렇게. 20항은 뭐에 대한 규정? 유음화. 그죠? 20항은 유음화에 대한 규정입니다. 날로, 니은이 리을로 바뀐 경우. 되죠? 이렇게 봐주면 되고. 그 다음 6번 경음화 볼게. 경음화는 다른 말로 된소리 대기야. 둘 다 용어 알아놓자. 경음화는 다른 말로 된소리 대기. 앞에서 된소리 대기 배웠잖아요. 교체에 해당하는 경우. 똑같은 말이에요. 경음화나 된소리 대기나. 얘는 조항이 되게 많어. 23항부터 막 뒤에 넘어가 보면, 한 씩 넘겨보면 29항까지 있지. 되게 많아. 이거 어떻게 다 외워? 그지? 못 외우는 거야.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된소리 대기가 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거. 그게 된소리 대기였다. 그만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안 외워도 돼. 내신 시험 볼 때 나오면 그것만 외우세요. 자, 23항부터 그냥 살펴만 보자. 발음하면은 뭐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나머지는 예사소리들은 된소리를 발음한다는 얘기가 있죠. 이제 국밥, 깎다 이런 거 전부 다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얘는 100%라는 현상이야. 100%. 왜 그러냐면 기역, 디귿, 비읍이 받침에 오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막혀. 성대에 긴장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된소리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 힘을 많이 주면 된소리가 된다고. 성대에 긴장이 발생이 되니까 다음에 오는 발음을 발음할 때 자연스럽게 힘이 그쪽으로 쏠려버려. 그래서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밥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거죠. 얘를 된소리 안 하고 발음하려면 되게 어려워. 밥 이렇게 발음해야 되지. 발음이란 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 24항도 역시나 된소리 대기인데 얘는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가 된소리를 발음되기도 한다라는 경우죠. 신고 보면은 신고 니은 뒤에 나오는 고 얘가 이제 어미라고 하는데 어미는 2강에서 배울 거니까 지금 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미 그거 이제 된소리로 발음이 되고 있죠. 고 신고 이렇게 얹다 더듬지 담고 이런 것들도 한번 그냥 읽어주고 넘어가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다만 피동사동의 전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또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피동사동의 전미사. 이것도 2강에서 배울 거예요. 몰라도 돼. 그냥 이런 규정이 있구나 정도. 됐죠? 넘어갑시다. 25항. 25항, 26항, 27항, 29항 이런 것도 이제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전부 다 된소리 대기에 관한 규정인데 된소리 대기가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얘가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조항을 줘. 그리고 얘가 어디에 해당하는 조항인지 골라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네, 보기 이렇게 딱 줘놓고 지금 여기 조항이 쭉 많지? 그래서 25항에 대한 설명 어쩌고저쩌고 해주고 26항에 대한 설명 어쩌고저쩌고 해줘요. 보기에서. 그리고 27항에 대한 설명 어쩌고저쩌고 해줘요. 그리고 예시를 줍니다. 문제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1번에다가 예시를 넣어놔. 예를 들어서 뭐 떨지
얘의 경우는 이 셋 중에 어디겠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잖아. 봐봐. 25항에 떨치 있지? 25항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로 문제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요. 보기를 주고 나오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 나머지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우리 바로 문제 풀자 이제. 이제 개념 익히기 문제인데 같이 한번 풀어볼게. 같이 한번 풀어볼게. 문제 5문제 정도인데 좀 자세하게 내가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문법이란 게 이렇게 열심히 외웠는데 막상 문제에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1번은 교육청 문제고 지금 이렇게 좋은 위치 좋은 방 표 줬죠. 실제로 모의고사는 이렇게 나와. 주고 나와. 그렇지만 알아야 우리가 의문 변동도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외우라고 한 거고 봅시다. 좀 좋은 방법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보기 1번과 2번 사례가 3개 나와 있는데 1번 선택지부터 먼저 봅시다. 기억은 첫 음절 끝에 파열음이 뒤에 자음과 결합하여 유음으로 바뀌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고쳐봅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유음으로 바뀌었다가 틀렸죠? 뭐라고 바꿔줘야 돼? 비음이야. 그치? 국민, 발음하면 기억이 이응으로 바뀐 경우잖아. 공돈봄에서 공의 경우였지. 기억이 이응으로 바뀐 경우. 그죠? 그래서 얘는 비음이 아니라 유음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2번. 니은은 유음이 앞뒤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바뀌었다. 자, 2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나요? 맞나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역시나 비음이 아니라 얘는 유음으로 고쳐줘야 되지. 그지? 물 난리. 전후를 보면 된다 그랬어. 바뀌기 전에는 물 난리라고 해서 니은이었는데 발음을 바뀐 후는 음은 변동이 적용된 후는 랄리라고 되어 있지. 니은이 리을로 바뀐 경우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유음화가 되는 거예요. 3번은 맞아 틀려? 표 보세요. 표. 아직까지 못 외웠을 테니까 표. 틀렸죠? 얘도. 어디가? 여린 입천장 소리가 아니죠? 뭐예요? 디귿이라는 잇몸 소리가, 그지? 잇몸이 되어 있잖아. 잇몸 소리가 지읒이라는 센 입천장 소리, 즉 경구개음으로 바뀌었다라고 돼야 맞는 거지. 4번도 볼게. 자, 4번. 좋은 방법, 좋은 위치. 자, 이거 물어보지, 그지? 아까 좋은 방법, 위치 잘 구별해서 외우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기억과 니은을 보면은 좋은 위치는 가로 보면 되잖아. 그리고 좋은 방법은 세로 보면 돼. 그지? 가로, 세로 잘 봅시다. 기억과 니은은 기억이 이응으로 바뀐 경우니까 기억과 이응은 둘 다 여린 입천장 소리지. 맞아? 그러면 좋은 위치는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좋은 방법을 보세요. 기억은 파열음, 이응은 비음이죠. 좋은 방법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맞네. 맞죠? 답은 4번이에요. 5번은 뭐가 틀렸지? 좋은 위치를 방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니은과 디귿 보면 니은이 리을로 바뀐 경우고 그 다음에 디귿이 지읒으로 바뀐 경우니까 니은이 리을로 바뀐 거는 좋은 방법이 바뀐 거지. 그렇지? 똑같이 잇몸 소리인데 좋은 방법이 바뀌었지만 디귿이 지읒으로 바뀐 것은 좋은 방법도 바뀌고 좋은 위치도 바뀌었네. 그지? 둘 다 바뀐 거네. 그러니까 얘는 틀렸네. 5번 같은 경우는.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 답은 4번이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럼 2번도 볼게. 2번은 빨리 풀어보세요. 둘이 친하다.
자, 풀었어요? 자, 봅시다. 역시나 교육청 문제인데 맨니가 국민 발음할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라 그러고 있죠. 그래서 문제는 A, B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를 고르래.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겠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A부터 먼저 볼게. 맨잎이 되는 거. 자, 요거는 어떤 경우죠? 2번 문제 보면 맨잎 이렇게 바뀌는데, 자, 바뀐 거 뭐 있어? 이응이 요 부분 바뀐 거잖아, 그지? 초성에 나오는 이응은 비어있는 자리라 그랬으니까 니은이 첨가가 된 거, 그지? 그래서 요거 보고 니은 첨가라는 거 도출해 주시면 될 거야. 이렇게. 그다음 국민도 볼게. 자, 국민 발음을 하면 국민이 되는데, 요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고, 얘는 비음화가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는 거야. 그러면 니은청과 비음화가 동시에 둘 다 일어난 거 골라주면 되는 거겠지. 하나씩 분석해 볼까? 1번부터. 얘는 막닐이네. 발음하면 막닐이 되는데, 바뀐 거 봐봐요. 이렇게 바뀌었지?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바뀌었지? 각각 먼저 해보자. 먼저 이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는 게 먼저 일어날 수는 없어. 왜? 얘가 먼저 일어나면 얘가 비음화잖아, 지금. 그치? 근데 비음화가 되려면 비음화의 정의가 비음을 만나서 발음을 할 때 똑같은 비음으로 발음하면 편하잖아. 그치? 우리가 자음과 모음이 너무 다른 걸 발음하는 것보다 같이 있는 걸 발음하는 게 편하다고. 그래서 얘가 이제 바로 이제 이응이 될 수가 없는 것은 먼저 이게 니은이 첨가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니은 첨가 비음화. 그럼 답 1번이네, 그지? 나머지 2, 3, 4, 5번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2번은 어떤 경우였냐? 담요. 발음하면 어떻게 돼? 발음, 항상 음을 나갈 때 발음 먼저. 담, 요진, 요. 담, 요까지 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보는 거야. 뭐가 달라졌어? 전후를 보니까 얘가 달라졌네. 바로 나오죠? 니은 첨가. 바로 나올 거고. 3번도 봅시다. 보고 있어야지. 3번 낙엽인데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발음 해보세요. 너희들이 하는 발음 그 맞아. 낙엽이지, 낙엽. 맞아. 발음 해보면 돼. 그러면은 여기서 자음과 모음이 변한 게 있나? 얼핏 보면은 이 이응이 기억으로 변한 것 같지만 사실 이 기억은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지. 그치? 즉 음운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음운 변동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음운 변동이 뭐였어요? 음운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고, 얘는 이응이 없었는데 이응이 생겨났고, 그러니까 음운 변동이 맞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바뀐 경우 그냥 위치만 이동했지. 이런 걸 보고는 음운 변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음운 변동이 아니고 연음 법칙이라고 얘기해. 음운 변동은 아니다. 연음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나왔으니까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앞 음절의 받침을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서 발음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무조건 이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겠지. 모음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야. 자음이 있으면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옮겨갈 수가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연음 법칙이에요. 그래서 음 변동이 아니었고, 4번 같은 경우는 곡물이었는데, 곡물. 여기다 해볼까? 4번 곡물. 발음하면 곡물이지. 뭐가 바뀌었는지 보니까 얘도 기억이 이응으로 바뀐 비음화가 되겠네.
이제 뭐 할 수 있겠다. 5번도 쉬울 건데 강약도 보면 발음하면 뭐가 돼요? 강약이 되지? 이렇게. 그래서 니은 첨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돼.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2번이었고, 그 다음 3번 볼게. 3번도 풀어보세요. 이건 사관학교 문제야. 자, 3번에 몇 번이죠? 2번입니다. 2번. 2번에 낚이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 배웠을 때 니은 첨가라는 게 있었어? 없었지? 그지? 그래서 지금 막상 보면은 발음이 되었을 때 발음 나와 있는데 는 여름이라고 니은이 보이니까 니은 첨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배웠을 때 니은 첨가는 있었지만 니은 첨가라는 건 없었지? 그지? 개념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이번에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답으로 고라는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씩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묻는다는 거야. 지금 보면 음운 변동의 종류를 물어봤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그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1번, 반니랑부터 먼저 보면, 반니랑은 뭐겠어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에. 그거 구별해 봅시다. 반니랑. 일단, 첨가 보여야 돼. 그지? 니은 첨가. 그 다음에, 티읕이 지금 니은으로 바뀐 경우지, 그지? 근데 티읕이 니은으로 바로 바뀔 수는 없지? 뭘로 먼저 바뀌어야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티읕이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디귿이 뒤에 있는 니은에 만나서 니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반니랑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3번에 1번인가? 반니랑이, 반니랑으로 발음이 되는 과정은, 먼저 니랑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니랑이 되고, 마지막에 비음화까지 일어나가지고 니랑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구성을 지금 따르는 거거든요. 이거 잘 봐주시면 돼.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뭐 일어났어? 첨가 일어났고, 여기서 교체 일어났지.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도 교체 일어났지. 얘는 디귿이 니은으로 바뀐 거니까. 색깔 구별을 좀 해줄까? 이 첨가를 파란색으로 해볼게. 그래서 요거 첨가된 거고, 나머지 다 교체가 된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교체가 되었다. 교체가 2번 일어난 거야. 얘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 문제 좀 더 다르게 낸다면은 첨가가 한 번 일어나고 교체가 한 번 일어났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혹은 교체가, 이걸 좀 더 잘 낚으려면 어떻게 내면 되겠어? 교체가 3번 일어났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이응을 한번 낚은 거잖아. 이응이 니은 바뀐 교체가 아니잖아. 그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늦여름도 이거 아까 전에 했잖아. 그지? 이거는 했고 숱하다. 티읕과 히읗이 있어. 그럼 뭐 돼야 돼? 티읕과 히읗이 만나면 아니다. 이거 낚일 수 있겠네. 티읕과 히읗을 만날 수가 없지. 우리 그런 거 안 배웠어.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티읕이 될 수는 있지만 티읕과 히읗이 만나면은 아무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근데 먼저 이건 이렇게 된 거지. 숱하다 같은 경우는 얘는 이렇게 끊을 수가 있어. 한번 끊어준다면 이렇게 끊어.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교시 먼저 일어나. 그래서 얘는 숫하다가 돼요. 먼저. 그 다음에 디귿과 히읗 이제 만날 수 있지. 숫하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도 구별을 해주면 요거 교체. 요거 축약. 이렇게 묶어서 축약. 분표 개 많이 깨네 오늘. 이렇게. 되겠어? 그 다음에 국물 비음하지 좋으면 히읗 탈락. 이건 쉬웠을 거고. 그렇게 해서 보면은 답이 2번인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되죠? 다음 4번, 5번 풀어보세요. 자, 확인해 볼까? 4번에는 2번, 5번에는 4번. 4번부터 볼게. 기억부터 확인을 해주면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차자. 그러니까 기억은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피읍으로 발음이 되는 거센 소리 내기, 즉 축약이죠. 축약. 축약이고, 니은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네. 리을 기억에서 리을이 탈락했고, 그래서 얘도 자음군 단순화가 되는 거고, 그럼 디귿은 기억이 쌍기억으로 발음이 되고 있네. 된소리 대기죠. 된소리 대기. 그다음 리을은 듣는다. 디귿이 니은으로 발음되고 있으니까 비음화가 되겠네. 마지막 칼날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유음화죠. 이렇게 찾아주고 시작하면 돼요. 기억의 먹히다. 축약이죠. 기억과 히읗 만나서 키역으로 바뀌는 거. 목걸이. 목걸이는 바로 목걸이가 되죠. 목걸이. 예, 이거는 된소리 대기. 그러니까 아니네. 2번 값싸다. 자음군 단순하죠. 시옷 탈락하죠.
값싸다. 그리고 닭똥, 리을 탈락해서 맞네. 둘 다 자한군 난수가 일어났네.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뭐 다음 나머지 딕은 리을 미음 할 수 있겠죠? 맨입 겁내다 이런 거 했던 거고. 다음 5번 넘어가서 5번 볼게. 5번 같은 경우는 이게 표준 발음법에 대한 문제인데 29항 보면 알겠지만 뭐에 대한 규정이에요? 니은 첨가죠. 니은 첨가. 니은 첨가 물어본 건데 답은 4번인 이유. 헛웃음. 발음하면 헛웃음, 오단, 저더미 이렇게 되는데 각각 발음이 이렇게 돼. 헛웃음은 발음하면 허두숨으로 되고 그리고 쟤는 오단이라고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있냐? 저더미. 저더미가 되는 건데 잘 적어보자. 저더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각각 이제 전부 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연음 법칙이 발생한 경우인 거야. 그러니까 니은 첨가는 없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봐주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니은 첨가가 있네. 색연필, 한여름, 옷 입다 전부 다. 디귿의 이제 휘발유는 틀린 발음인데 정확한 발음 휘발유죠. 휘발유. 휘발유. 이렇게. 휘발유. 그렇게 해서 답이 4번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음운 변동에 대한 거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음운 변동 잘 외워와야 되고 따로 문제가 없죠. 그래서 문법은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시간에 시험 볼게. 음운 파트만 시험 볼 건데 문제는 뭐 간단하게 10문제만 10문제만 통과 기준은 뭘로 할까? 2개까지? 80점 이상 통과. 되죠? 3개 틀리면 따로 숙제 나갑니다. 행복하게. 그래, 방학인데 좀 빡세게 해야지. 이렇게 됐고, 그 숙제 오늘 해야 될 과제는 뭐냐면요. 문학에서 1강 문제, 20문제 있었죠? 그거 풀어 오시면 되고요. 질문할 거 체크해 오시고, 그다음 문법에서는 문법 복습 잘 공부하시면 오늘 외우라고 했던 거 잘 외워와서 다음 시간에 10문제 시험 보고 통과 기준은 10문제 중에서 8문제까지 통과, 80점까지 통과, 나머지는 통과 점수가 미달이 된 학생들은 따로 숙제 자료가 나갈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되게 수업 빡빡하게 했는데 좋은 학생이 다행히도 없네. 첫 강이라 그런가. 원래는 이렇게 수업 빡세게 안 하는 편인데 알다시피 한 달 안에 이거 다 다뤄야 돼. 문학도 해야 되고 독서도 해야 되고 문법도 해야 돼. 그러니까 할 게 되게 많아서 중간중간에 따로 잡소리 안 하고 수업만 겁나 달렸어요.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나도 많은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